90년대의 X와 밀레니얼 세대인 Y, 그들로부터 태어난 나는 Z. 너무나 다른 우리에게 어느 날 연결의 기술이 생겼다. 세대 연결 기술 카니발. 살아있다. 입에 닿을 때까지. 초신선의 강력한 탄산의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 이 여름 역대급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열탄산 100%. 이 맛이 청정나거다. 청정나거 테러. 리맥스 메타. 어디 갔지? 어디가? 기술은 깨끗하게 왔다가 깨끗하게 사라지네. 참이슬. 이슬. 여기도 프로바이오틱스, 저기도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프로필이에요. 같은 프로가 아니야. 프로 위에 자일로를 더하다. 뉴틴 자일로바이오틱스. 뉴틴. 싱그러운 청두 실성사이다를 만나다. 이런 청량함은 처음이야. 당신 이제 위치도 있는데. 그럼 차 바꿀까? 아니, 요즘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인생의 반환점 의료 과정을 시작해보세요. 해보세요. 세라즘. 피곤한데 커피 한 잔? 장님. 콘트라베이스 좋죠. 다양하게 즐기면 더 좋을걸요. 이제 티도 나왔으니까. 저 좋은 커피 안 마셔. 여기 오늘 커피 4잔지. 취향 존중 시대의 직장인을 위해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티. 나 힘들어도 격은 지키면서 못 지킨 척. 재료의 격, 맛의 격, 합리적 격, 역대급 치킨의 격, 고치킨. 면역력 필수 시대. 기능성을 나라에서 인정받은 6년근 군산의 면역력이 당신의 면역력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 뜨거운 하루의 끝에 차가운 맥심. 올여름 가장 시원한 나의 도시. 맥심. 대통령님, 축구대사입니다. 제법 멋있었습니다. 격식시키는 독도 전쟁이요. 우리가 같이 살 길을 생각해봅시다. 강철비 투어 절천생명주. 들코락스의 미션은 쾌변의 기쁨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죠. 들코락스,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몸은 가볍게, 기분은 상쾌하게. 들코락스. 냄새의 진짜 원인은 섬유 속 세균. 더블 액션. 일상 속 냄새부터 섬유 속 세균 냄새까지 쏙. 우리 집을 상쾌하게. 우리 집. 제이의 빨간 노트. KT 5G.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 특보입니다. 전북 지역에 내린 폭우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장수군의 한 마을에서 산사태가 나 주택을 덮었는데 집안에 있던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식 김상민 기자입니다. 굴착기 세대가 산에서 떠내려온 토사를 끊임없이 퍼올립니다. 망가진 건물에서 나온 잔해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전북 장수군 번안면 교동리에서 산사태로 주택 한 채가 매몰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디 좀 침수됐나 있나 하고 그 집 방향으로 올라갔습니다. 10여 메가 정도가 밀려서 진흙이 덮여 있었어요. 사고 당시 집 안에는 3년 전 도시에서 귀촌한 59살 권모 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수색 작업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장은 이렇게 물기를 가득 머금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어서 수색대원들이 발을 떼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6시간 만인 어젯밤 10시 40분쯤 부부의 시신을 수습하고 수색 작업을 종료했습니다. 사고가 난 주택은 벽돌이 아닌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져 갑작스럽게 쏟아진 토사에 더 취약했던 걸로 보입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곳은 마을에서 200m가량 떨어져 있어서 다른 주택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된다며 산사태나 상습 침수 등 위험 지역 주민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이번엔 서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서울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재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잠수교에선 6시간 동안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후 10시쯤까지 장대비가 쏟아지다가 현재는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한때 제가 서 있는 곳까지 강물이 차오를 정도인 11.5m를 넘겼던 잠수교 수위는 현재 6.8m로 크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잠수교의 윤곽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비가 계속되면서 어젯밤 9시 40분쯤 6.7m에서 수위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강한 비가 예보돼 있어 통행이 가능하려면 다시 다소 시일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수위가 내려가면서 극심한 교통정체를 불렀던 도로 통제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서울 주요 도로들은 차례차례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되면서 서울시는 어제 저녁 7시부터 재해대책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중랑천 등 하천에 대한 출입이 다시 통제됐고 산사태 우려로 용마산 등의 등산로도 폐쇄됐습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주차장이나 낮은 지대 건물은 물막이판이나 모래 주머니 등을 잘 쌓아서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SBS 박재현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하루 많은 곳은 50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희진 캐스터. 네, 지금은 강한 비가 강원 북부와 전북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또 전남 담양에도 지금 시간당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남쪽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부지방은 오늘 새벽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중부지방도 내일 새벽까지 비가 강약을 반복해서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갑작스럽게 강한 폭우가 집중될 수 있어서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과 전북, 또 경북, 또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경북까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에 많게는 5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에도 50에서 많게는 15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한편 지금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달한 열대저압부가 우리나라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북상 중입니다.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가오는 월요일에 우리나라에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또 한 차례 강한 폭우를 쏟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이틀 동안 많게는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섬진강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마을 여러 곳이 완전히 침수되고 섬진강 강가의 화개장터가 32년 만에 물에 잠겼습니다. 신정 기자입니다.
섬진강 하류 전남 방향 금천리입니다. 범람한 강물이 들어차면서 대부분 집이 지붕만 드러낸 채 물에 잠겼습니다. 섬진강변 경남화동 화계장터는 32년 만에 완전히 물로 뒤덮여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육지인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통제돼가지고. 정치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가슴 높이까지 차고. 섬진강을 끼고 있는 구례와 곡성 등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임실, 무주 등에선 곳곳 길이 끊겨 주민 수십 명이 고립됐습니다. 전북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부근의 섬진강 제방 100여 미터를 붕괴했습니다.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섬진강댐 수위가 계획 분수위에 근접해 어제 오전 6시부터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섬진강댐 방류에 폭우가 겹쳐 피해가 커진 건데 방류량보다 비 때문에 늘어나는 물의 양이 더 많아 섬진강댐 수위가 계획 분수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방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쪽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하류 하천 상황 고려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아슬아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우로 지난 1일부터 모두 28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으며 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광주 도심은 폭우로 한때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삶의 터전이 흙투성이로 변했고 또 버스와 택배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신안동 사거리의 모습입니다. 도로는 물론 차도 사람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오후 들어 물은 모두 빠져나갔지만 수마가 핥히고 가는 적은 처참하게 남았습니다. 오전에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찼었던 신안동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리가 산산조각나서 물이 안쪽까지 들어가 안이 모두 침수가 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찍부터 나와서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채기는 남아 있습니다. 이곳의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방수 셔터가 내려져 있었지만 아직도 입구까지 물이 들어차 있는 상태입니다. 물이 여기까지 차니까 더 이상 이걸 막아 놓을 수는 없어. 그리고 더더군다나 큰 대형차가 파도를 일으키면서 가니까 샤터라든지 유리라든지 그밖에 이제 모든 것을 막아놓은 것이 싹 무너져요. 널따란 기아자동차 시장에서는 새 차들이 잠길세라 서둘러 높은 지대로 옮겨졌고 금호타이어 공장도 배수 작업을 위해 직원들이 삽을 들고 나섰습니다. 한 버스에서는 차고지가 물에 잠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고 택배 물류터미널도 가득 들어찬 물에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는 하루 종일 보트까지 동원한 구조작업이 긴박하게 이어졌고 침수된 축사에서 소 한 마리가 물살을 헤치며 불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번 비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집계한 침수와 붕괴 등 시설 피해 건수는 무려 900여 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특별 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의 동서로 걸치면서 경상도 지역의 피해도 컸습니다. 경남에서는 산사태로 80대 남성이 숨졌고 대구 경북에선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학 기자입니다.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신천이 흙탕물로 변해 거세게 흐릅니다. 하천 둔치의 나무와 가로등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낙동강 인근 달성군에선 비닐하우스 단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배추는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밑에가 뿌리가 다 썩었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경북 청송군의 한 하천에선 운전자가 탄 승용차가 떠내려가다 119 구조대에 구조됐고 곳곳에서 도로 유실로 고립된 사람들이 구조됐습니다. 그제부터 최고 4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경남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남 거창의 한 야산에선 산사태에 떠밀려온 토사에 80대 남성이 매몰돼 숨졌고 밀양에선 배수로에 걸린 이물질을 빼내려던 50대가 하천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부산에선 주택과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누가 문을 세게 쾅쾅쾅쾅 두드리는 것처럼 막 다다다다다 하면서 이게 밀고 들어왔대요. 그 소리에 어머니 깨셔가지고 저 깨우신다고 막 2층 문 두드리고 가음 지르시고. 이번 비로 섬진강과 낙동강, 합천, 황강 등엔 홍수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낙동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하구뚝 수문이 추가로 개방됐는데 한국수자원공사는 하류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어선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테마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별난 소주 회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황토끼를 만들고 갑자기 음악회를 열고 꾸준히 지역 청년 지원까지. 와, 별일 다 하네요. 그럼 오늘부터 이제 우린 린 주세요. 어디 갔지? 쭈, 어디가? 이슬은 깨끗하게 왔다가 깨끗하게 사라지네. 참이슬, 이슬. 별난 소주 회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황토끼를 만들고 갑자기 음악회를 열고 꾸준히 지역 청년 지원까지. 와, 별일 다 하네요. 그럼 오늘부터